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첫 번째 지리적 문제는 주제 2에 등장하는 기아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아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자로 뜻이 완전히 다르죠. 지구에서 발생하는 기아라고 하는 건 어떤 문제냐면은 공부를 좀 해가지고 기아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못 먹어서 굶주리는 문제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맞아요. 그 문제를 말하는 건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단지 못 먹어서 굶어 죽는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먹을 것이 필요한데 먹을 것이 필요한 이유는 언제 배우지? 가정 시간에 배우나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3대 영양소,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이 필요하고 또 이것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신진대사를 위해서 무기질이 필요하고 비타민이 필요하고 뼈를 위해서 칼슘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 이런 걸 우리가 합쳐서 영양소라고 하는데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면은 영양소 섭취가 안 되는 거잖아요. 즉, 기아 문제는 생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물,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영양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우리가 기아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먹을 게 굉장히 풍족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수십 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달을 하면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 중에 거의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뭐 할머니 세대, 할아버지 세대만 가도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림에 고통받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거든요. 우리는 거기서 이제 벗어났지만 여전히 같은 시대의 지구상 어느 곳에 살아가는 어떤 이들은 이 기아 문제로 인해서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지. 같은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무슨 세계화 시대에 경제가 발달하면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도대체 왜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냐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 원인이에요. 자, 중요한 건 자연적인 요인이 있고 인위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기아 문제가 최근에는 더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 내용이 많으니까 이걸 더 집중해서 봐야 되겠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적인 요인이에요. 물과 영양소가 부족해지는 자연적인 요인은 무엇이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건 자연재해겠지. 자연재해라 함은 뭐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자,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거나 혹은 막 농사를 열심히 짓는데 막 치명적으로 해를 입히는 병충해, 벌레 같은 거 생기기도 하잖아요. 자연재해나 병충해로 인해서 식량 생산 자체가 감소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걸 구하기 힘들어서 기아 문제가 발생하는 거. 이게 이제 자연적인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두 번째 나오는 인위적인 요인. 자, 인위적인 요인은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 있느냐? 기아 문제는 선진국에서는 사실상 거의 0에 가깝거든요. 발생하지 않아요. 대부분 저개발 국가나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 지역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앞에 다른 단원 공부할 때 왜 선진국은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될 상황인데 개발도상국은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게 기아 문제의 첫 번째 요인이에요. 인위적 요인. 인구 증가하고 도대체 기아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인구가 아무리 빠르게 증가한다 해도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 증가하는 인구들이 다 함께 먹을 만한 식량이 잘 공급되면 문제가 없는데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대부분의 나라가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인구가 증가하면 우리가 이제 식량으로 먹는 것들이 곡식이잖아요. 곡식에 대한 수요, 즉 필요가 증가하는데 그 필요만큼 식량 생산이 갑자기 늘어나지는 못한다라는 거지.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래서 곡물은 더 많이 필요해지는데 식량 생산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기아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이게 첫 번째 인위적인 요인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느냐? 두 번째 원인은 식량 생산의 감소예요. 선생님, 식량 생산의 감소는 자연적인 요인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또 나왔죠, 그렇죠? 식량 생산의 감소가 왜 두 번 나오느냐?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식량 생산이 감소하는 것도 기아의 요인이지만 식량 생산이 감소하는 데는 자연적인 요인, 뭐 홍수, 가뭄, 태풍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 지구상의 일부 국가는 여전히 분쟁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들이 있죠. 그 다음에 다른 국가와의 사이에 전쟁하는 국가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시리아 내전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국가 안에서 내전, 내부 전쟁이 일어나는 국가들도 있죠. 분쟁, 막 내전, 전쟁 막
총 쏘고 막 폭탄 터지고 하는데 농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어요? 이런 전쟁이나 분쟁 등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식량 생산이 감소하는 건 이건 자연적인 요인이 아니잖아. 인간들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 인위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기아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두 번째 인위적인 요인입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서 이 기아 문제의 세 번째 인위적인 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 어떤 것들이 지구촌의 기아 문제를 발생을 시키느냐? 세 번째 문제는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요. 식량 분배 자체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식량 분배의 불균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 현재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량작물, 곡식의 양을 다 더하면 닦아놓고 말해서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굶주릴 일이 없어야 될 만큼 식량은 생산되고 있어. 그럼 그렇게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기아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야. 나중에 선생님이 뒤에 뭐 미션 클리어 가서 얘기하겠지만요. 전 세계 인구의 한 10분의 1, 한 9명 중에 1명 정도는 여전히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그다음에 힘들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굶주리느냐 하면은 앞단원에서 우리가 잠깐 얘기한 적 있는데 전 세계의 곡물 생산부터 해가지고 유통과 판매까지 담당하는 그런 거대한 대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대기업을 국제 곡물 대기업 혹은 곡물 메이저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곡식을 생산해가지고 이걸 유통해서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이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곡식을 유통시켜서 가격을 높여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겠죠. 아, 어렵게 사는 국가들의 식량 부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식량을 공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잖아. 무슨 시민단체도 아니고. 얘네들은 기업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국제곡물 대기업이 곡물의 국제 유통량 자체를 조절해요. 자, 어느 해에 세계적으로 곡물 생산이 엄청 잘 됐어. 그래가지고 곡물 생산이 너무 많이 된 거야. 농사가 너무 잘 되면은 유통량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은 손해를 보겠죠. 그걸 원하지는 않겠지? 그럴 때는 곡물을 자기들이 사들여서 유통량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곡물 생산이 너무 적을 때는 좀 이제 팔아가지고 가격을 높여서 받아서 이윤을 얻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유통량을 조절하다 보니까 이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유통량을 조절하는 거고 그래서 곡물 가격은 농사가 잘 된다 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고 곡물 가격이 비싸지니까 개발이 늦은 국가,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 말하는 거야. 저개발국 같은 경우에는 곡물을 충분히 수입해 드리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식량의 분배가 불균형이 발생하고 일부 국가에서 기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야. 이게 인위적인 요인 세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식량으로 주로 소비되던 작물들의 용도가 최근에 변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에너지 단원 하면서 배웠던 거야.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먹고 있지만 옥수수라든지 콩 같은 것들을 주요 식량으로 섭취하고 있는 대륙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옥수수하고 콩이요. 최근에 어느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냐면 가축 사료. 잘 사는 나라들에서 고기 많이 먹잖아. 가축 사육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사료 작물이 많이 필요하겠죠. 사료 작물로 많이 소비되는 게 옥수수하고 콩이란 말이야. 아니 옥수수하고 콩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사료작물로 자꾸 소비가 돼. 그 다음에 옥수수하고 콩은 또 무엇의 원료가 된다고 배웠지? 바이오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 에너지의 연료로도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용도가 변하니까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가격은 올라가고 그래서 기아 문제의 인위적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랑 4가지 기아 문제의 인위적 요인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지금 첫 번째 판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 1, 2, 3, 4번. 4개였고요. 자, 그렇다면 정리할게요.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이 기아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을 꼽자면 어디에 이 문제가 심각하냐? 가장 심각한 곳은 여기예요.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 전체가 다 어렵게 사는 건 아니야, 얘들아. 아프리카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들이 있어요. 주로 사하라 사막의 북쪽에 있는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들 있죠. 뭐 이집트라든지 알제리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생각보다 삶의 수준이 높습니다. 이 지역에선 별로 안 나타나고요. 사하라 사막의 아래쪽, 그러니까 중남부 아프리카 쪽의 일부 국가, 모든 국가가 그렇다는 건 아니야. 이런 국가들. 그 다음에 아시아 중에서도 기아 문제가 나타나는 게 남부아시아. 남부아시아라 그러면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뭐 방글라데시, 네팔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남부아시아라 그래요. 여기에 또 일부 지역, 일부 국가. 그 다음에 아메리카 중에서도요. 남아메리카. 당연히 미국, 캐나다 같은 북아메리카는 선진국이니까 아니고 우리가 보통
라틴 아메리카라고 불리는 쪽 남부아시아 중에서도 일부 국가, 일부 지역, 이런 지역에서 기아 문제가 오늘날 21세기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